안녕하세요 여러분, 서버 파트장 김지연입니다. 2주차 강의 시작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한 주 동안 첫 번째 미션이었던 사다리 게임 구현하시느라 모두 너무 고생 많으셨습니다. 아마 코드를 짜면서 여러가지 고민이 드셨을 텐데요. 어떤 분들은 생각보다 할만한데 라고 느끼셨을 수도 있고, 또 어떤 분들은 객체지향적으로 짜는 게 이렇게 어렵구나 하고 느끼셨을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만약 미션이 너무 쉽게 느껴지셨다면 내가 혹시 기능 구현에만 너무 집중하지 않았는지, 테스트 코드나 예외 처리는 꼼꼼하게 작성하였는지, 그리고 가장 중요하게 각 객체들이 적절한 역할과 책임을 가지고 있는지 다시 한번 코드를 깊게 들여다보시면 더 좋을 것 같습니다. 반대로 미션이 너무 어렵게 느껴지셨다면 그건 정말 당연한 일입니다. 객체지향 설계는 어떤 수학 공식처럼 명확한 정답이 정해져 있는 분야가 아니기 때문에 처음에는 누구나 어렵고 막막하게 느낄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오늘 2주차 강의에는 어떤 객체지향적인 정답을 제시하기보다는 더 나은 코드를 향한 고민의 과정을 함께 라이브 코딩 통해서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코드는 제가 아마 그 1주차 레포지토리에 새로운 브랜드 파가지고 정답 올려드렸을 텐데 뭔가 이것도 정답은 아니고요. 여러분들이 하셨던 것과 제가 작성한 코드 한 번씩 비교해 보면서 생각해 보시면 또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예시로 작성한 이 코드에서부터 어떤 돌아가는 기본 코드부터 시작해서 객체지향적인 원칙들을 다 하나씩 적용해 보면서 코드를 개선해 나가는 리팩토링 과정을 한번 라이브 코딩으로 보여드리려고 합니다. 좀 간단하게만 코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마 여러분이 각자 작성해주신 코드랑 굉장히 유사할 것 같은데요. 일단 맨 처음으로 제가 1주차 미션을 드릴 때 아마 이 사다리 구조를 2차원 배열로 드렸을 거예요. 하지만 2차원 배열은 조금 아쉬운 점이 있는데요. 먼저 뭔가 사다리의 모습을 직관적으로 표현할 수 있다는 장점은 있겠지요. 하지만 2차원 배열을 사용하면 저희가 사다리의 어떤 행과 열, 로우와 컬럼이 실제로는 전혀 다른 의미와 책임을 가지는데도 불구하고 모두 똑같은 인트 타입으로 취급이 됩니다. 예를 들어서 행은 사다리의 한 층, 뭔가 하나의 단계를 의미하고, 열들은 각 세로줄 사이의 연결 상태, 어떤 발판 유무 같은 게 있겠죠. 이런 것들을 나타내게 됩니다. 이 둘은 명백히 다른 개념입니다. 이렇게 여러 의미를 가진 데이터를 하나의 2차원 배열에 모두 담으려고 하면 당연히 이중 방법론이 등장하게 되고 특정 위치의 값을 다루는 로직이 복잡해지며 어떤 메소드가 길고 무거워지는 원인이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1주차 예시 코드를 조금 개선해서 다른 방향으로 작성해 보았는데요. 이런 로우라는 클래스를 새로 만들어서 크기가 적당할지 모르겠네요. 만들어서 어떤 세로의 가로줄 한 행을 별도의 기체로 분리해 보았습니다. 따라서 레더 클래스는 여러 개의 로우를 가지는 1차원 배열로 관리하는 형태가 되었습니다. 이렇게 2차원 배열을 레더와 로우라는 두 개의 협력 객체로 분리함으로써 각 객체는 자신의 책임에만 더 집중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레더는 전체 사다리의 높이를 관리하고 로우는 해당 층의 발판 연결 정보만을 책임지는 것이죠. 이것이 바로 객체지향적인 책임 분리의 가장 좋은 시작점이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하지만 이 코드도 아직 개선할 점이 너무 많이 남아있죠. 이제부터 본격적으로 어느 부분을 개선하면 좋을지 한 4가지 정도를 중점으로 생각해 보겠습니다. 먼저 많은 분들이 또 이렇게 코드를 작성해 주셨을 것 같은데요. 로우 클래스의 코드를 조금 더 살펴보면 여기 1과 -1이라는 숫자가
보이실 겁니다. 저희는 이제 제가 작성한 생각으로는 1은 오른쪽으로 가는 거고 -1은 왼쪽으로 가는 거구나 할 수 있지만, 처음 코드를 보는 다른 협력자, 동료 개발자들은 이 1이 뭐지? 하면서 코드를 적어도 천천히 읽어보면서 의미를 파악해야 될 것 같습니다. 이처럼 코드 중간에 갑자기 나타나서 어떤 특별한 의미를 가진 숫자들을 매직 넘버라고 부릅니다. 매직 넘버는 코드의 가독성을 해치고, 만약 나중에 사다리의 어떤 코드 장책이 바뀌어서 오른쪽 이동을 2로 표현하자 라고 하게 된다면, 모든 코드에서, 코드 전체에서 1이라는 숫자를 일일이 2로 찾아서 바꿔야 되는 그런 어떤 리팩토링의 과정을 거치게 되겠지요. 생각만 해도 정말 유지보수성이 떨어진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숫자들에게 이 이름을 한번 붙여주려고 합니다. 어떤 디렉션이라는 이넘 클래스를 만들어서 해줄 수도 있을 것 같고요. 상태를 나타내는 별도 클래스를 만들어서 뭔가 이넘 객체 열거형을 사용하거나 별도의 클래스를 만들어서 매직 넘버들을 코드에서 없애버리는 이런 리팩토링 과정을 한번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다가 좀 적어주면 좀 좋겠죠? 저희는 1주차 때 배운 래퍼 클래스를 한번 사용해볼까요? 래퍼 클래스를 사용하는 게 조금 더 객체지향적인 측면에서도 유지보수성을 더 높이기 때문에 이렇게 해주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좀 말씀드릴 게, 제가 여기 투두라고 적으니까 색깔이 바뀌었죠. 여기 투두가 있을 수도 있고 없을 수도 있는데, 없으신 분들은 여기 이렇게 투두 눌러주시면 투두라고 적은 것들이 밑에 이렇게 정리가 되거든요. 그래서 어떤 이 부분 수정해야 된다 이런 거 표시하실 때 좀 유용하게 쓰실 수 있는 인텔리지 기능이라고 봐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다음 리팩토링 할 지점들을 한번 찾아볼까요? 레더로 다시 넘어가서 여기 보시면 인트라는 이 프리미티브 타입들이 굉장히 많이 있어요. 여기 인트 타입의 매개 변수를 한번 살펴보도록 할 텐데, 여기 사용된 인트들이 사실 저마다 다른 의미를 갖게 되죠. 넘버 오브 펄스는 사람의 수를 나타내는 자연수이고, 여기 런 메소드의 포지션은 0부터 시작하는 배열의 인덱스입니다. 이게 컴퓨터에서 처리할 때는 다 똑같은 인트 타입이지만, 우리 사람들이, 개발자들이 봤을 때는 그 맥락과 성격이 완전히 다릅니다. 이런 경우도 문제점이 발생할 수 있는데요. 예를 들어 여기 사람 수를 넣어야 되는 공간에 인덱스 값을 넣게 되어도 컴파일러는 아무런 오류를 알려주지 않습니다. 둘 다 인트니까요. 이런 종류의 어떤 로직적인 버거는 정말 찾아내기가 까다롭겠죠. 그래서 이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의미 없이 사용되는 원시 타입을 의미 있는 객체로 감싸는 어떤 타입 포장을 적용하도록 하겠습니다. 예를 들어 int 포지션 대신 포지션이라는 객체를 새로 만들어서 타입을 지정할 수도 있겠죠. 위에도 같은 방법으로 넘버 오브 펄슨이나 이런 객체들을 새로 만들어서 포장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렇게 하면 일단 인트로 적어줄게요. 타입 이름만 보더라도 타입 이름만으로도 변수의 의도를 명확하게 파악할 수 있고, 각 클래스 안에 관련된 유효성 검사 로직을 캡슐화하여 코드의 안정성을 크게 높일 수 있습니다. 포지션 같은 경우에는 0보다 커야 한다 이런 것들이 있겠죠. 그런 식으로 한번
객체를 감싸보도록 하겠습니다. 적어줄게요. 뭐라고 적어줄까요? 이런 식으로 적어주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다시 로우 클래스로 한번 다시 봐보면 현재 로우 클래스는 인트 배열을 통해서 사다리 한 줄의 연결 정보를 관리하고 있습니다. 1은 마이너스 1은 오른쪽, 마이너스 1은 왼쪽, 그리고 0은 연결 없음. 이렇게 가고 있죠. 그리고 다음 위치를 계산하는 모든 로직을 로우 클래스가 if문을 통해서 전부 처리하고 있습니다. 조금 더 객체 지향 쪽으로 생각의 전환을 해보면 어떨까요? 사다리 한 칸 한 칸 그 자체가 바로 하나의 객체가 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우리는 이 인트값 하나하나를 노드라는 새로운 객체로 만들어 볼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이 노드 객체는 스스로 자신의 연결 상태, 왼쪽, 오른쪽, 직선 같은 것을 알고 다음 위치는 어디니? 라는 질문을 했을 때 스스로 답할 책임을 가지게 됩니다. 이렇게 로우 클래스를 리팩토링 하면 더 이상 복잡한 어떤 이런 if문으로 다음 위치를 계산할 필요가 없어집니다. 그저 현재 위치를 담당하는 노드 객체에게 다음 위치를 알려줘 라고 메시지를 보내기만 하면 되는 것이지요. 이런 책임들을 더 작고 적절한 단위들에게 그런 객체들에게로 분산하는 매우 객체지향적인 리팩토링이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여기다가 써주도록 할게요. 마지막으로 하나만 더 봐보자면 현재 지금 딱 봐도 아실 것 같은데 레더 클래스가 너무 많은 일을 하고 있습니다. 어떤 사다리를 생성하는 책임도 가지고 있고 사다리를 그리고 게임을 실행하는 이런 모든 책임들을 다 가지고 있죠. 객체지향 설계의 중요한 원칙 중 하나인 단일 책임 원칙은 하나의 클래스는 변경되어야 할 이유가 단 하나뿐이다 라고 말합니다. 하지만 현재 레더 클래스는 변경될 이유가 너무도 많습니다. 사다리를 생성하는 로직이 바뀌어도, 그리는 로직이 바뀌어도, 또 게임을 실행하는 로직이 바뀌어도, 어떤 게임의 규칙 같은 게 바뀌어도 클래스는 수정되어야 합니다. 이것은 명백한 단일 책임 원칙에 위배됩니다. 따라서 우리는 이 과도한 책임을 분리해야 될 것 같습니다. 조금 생각을 해보면 사다리의 생성을 담당하는 클래스, 실행을 전담하는 클래스와 같이 새로운 것들을 만드는 거죠. 그렇게 되면 레더 클래스는 순수하게 사다리의 상태만을 표현하는 역할에 집중하게 되어서 훨씬 더 명확하고 관리하기 쉬운 코드가 될 것 같습니다. 이 정도로 적어볼게요. 그래서 우리는 앞으로 리팩토링 할 4가지 핵심 포인트를 한번 짚어보았는데요. 조금 이렇게 보자면 인트 타입의 그런 1과 마이너스 1로 되었던 매직 넘버를 어떤 상수나 객체로 바꾸고 모호한 원시 타입의 명확한 래퍼 클래스로 포장하며 단순 데이터의 집합인 인트 배열을 책임을 가진 노드 객체들의 협력 관계로 바꾸고 너무 많은 책임을 가지고 있는 레더 클래스의 어떤 역할들을 잘게 쪼개어서 단일 책임의 원칙을 지키게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다음부터의 강의는 이 네 가지 계획을 바탕으로 하나씩 코드를 수정해 보도록 할 건데요. 이렇게 되면서 어떻게 더 깔끔하고 유연하고 객체지향적으로 바뀌어지는지 한번 경험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이 리팩토링 과정을 끝까지 라이브 코딩 강의로 보여드려야 할지 아니면 이렇게 방향성만 제시하고 여러분들 직접 해보시는 거를 그럴 시간들을 들여야 될지 아직 제가 조금 고민 중에 있는데요. 한번 강의 계속 찍어보면서 여기까지만 보여드리면 나머지는 또 직접 해보시는 게 더 도움이 될 것 같다 싶으면 마무리하고 아니면 한번 끝까지 가보는 걸로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강의는 여기서 마치도록 하고 다음 강부터 천천히 리팩토링 진행해 보도록 할게요.